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GPT 데이터를 잘 뿌려주도록 스타일링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부분을 스타일링을 맞춰보고, 그리고 엔트디에서 이 메시지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위에 조그만한 다이얼로그가 나오게 돼요. 석세스, 에러, 워닝, 이런 유저에 대한 입력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GPT 회고록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다이어리 인풋 컴포넌트에 들어와서요.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요 쇼코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엔트디에서 메시지를 임포트해서 유스 메시지 요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메시지 컨텍스트 홀더 요런 걸 넣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자,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언제 피드백을 줘야 될까요? 바로 아무런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회고록을 작성해줘라고 눌렀을 때 일과를 적어주세요 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겠죠. 혹은 사용자가 입력을 잘 해주고 API를 호출하는 동안 요청 완료라고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를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사용자의 인풋이 없을 때 에러 메시지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아무런 입력을 안 주고 이 버튼을 누르면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사용자의 입력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 석세스 메시지를 보여주고요. 사용자의 입력은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생성 요청 완료가 됐고 로딩 상태도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GPT로부터 응답이 잘 왔고요. 산타 사진과 그리고 요약한 내용, 완성된 일기장,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심리 분석과 함께 GPT의 조언을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듬으면 되겠네요. 입력창에 대한 라벨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에리아 위에 타이틀, 오늘의 일이라고 라벨링을 달아주고요. 타이틀은 저희가 정의한 커먼 스타일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리아의 높이 값도 200픽셀 정도 정의를 해주면 입력하기 편하겠네요. 버튼에 대한 위치도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버튼도 일종의 스타일링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타일리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버튼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버튼을 감싸도록 만들게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플렉스 엔드에 배치를 하면 버튼이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마진 20픽셀을 주어서 이쁜 입력창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GPT한테 API를 요청을 했는데 API 요청이 잘못 올 수도 있어요. 트라이 캐치 부분에 에러가 발생됐을 때 사용자가 입력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처럼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시지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고요. 메시지스에 필요한 컨텍스트 홀더 를 뿌려주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 API 오픈 타입을 에러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에러에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콜 GPT 부분에 throw error, 커스텀 에러입니다 라고 에러를 던져주면 API를 부르기 전에 커스텀한 에러를 하나 던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메시지가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유스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컨텍스트를 하나를 공유를 해주면 돼요. 다이어리 인풋 안에 있는 이 메시지 API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주고 메시지 API를 넘겨주면 되겠죠. 다이어리 인풋에 메시지 API를 넘겨줘서, 그리고 컨텍스트 홀더 이 부분을 뺄게요. 그러면 네, 두 개의 메시지가 순서에 맞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콘솔 로고는 지워버릴게요. 자, 얼추 완성이 됐고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드디어 완성이 완료됐고 파이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불쌍한 남자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남자의 사연은 여자친구한테 한 대를 맞았는데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자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성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말 못한 사연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쪽팔리니까 바로 GPT한테 얘기하기 딱 좋은 내용이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한번 써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고록이 완성이 됐고요. 제목은 여친이 나를 때리는 문제라고 잘 지어줬네요. 요약하면 저와 여친의 사이에는
사랑스럽고 좋은 점이 많지만 여친이 저를 때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성 일기장을 읽어보면요. 저는 여친이 자꾸 때리는 것이 너무 싫고 짜증나요. 여러 차례 싫다고 말했지만 여친은 제게 짜증을 내면서 장난으로 때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분노와 혼란을 느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친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녀가 짜증을 내면서 때리는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감정 표출이다 라고 남자가 생각하고 있다 라고 GPT가 추론을 해줬네요. 그 다음 심리 분석은요, 이런 여자친구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데요.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은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명언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을 폭력으로 얻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솔직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문장들을 생성을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GPT API를 활용하는 간단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웠나요? 아마 리액트를 한번 배우신 분들은 쉽게 따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웹 자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TML, 그리고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생소한 리액트의 문법들까지 보면 엄청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만들어 보므로써 코딩의 재미를 느끼고 본인만의 다른 프로젝트로 고도화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돌이켜보면요, 저희는 GPT와 소통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GPT한테 프롬프트를 보낼 수 있는지 자바스크립트의 fetch 함수를 통해서 API 단계에서 통신을 해봤고요. GPT를 일종의 서비스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는 응답값을 JSON으로 받아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를 활용을 했었어요. 엔티티와 스타일디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UI 라이브러리 스타일링을 했고요. 간단하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AI 회고록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외에도 GPT를 활용한 웹게임 혹은 블로그 자동 포스팅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